안녕하세요, BK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200G와 3200G의 성능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굳이 2200G 대신에 이 3200G를 골라야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2200G와 3200G를 오버클럭을 한 후에 성능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혹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셔서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버클럭은 CPU의 수율과 메인보드의 차이 등이나 기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팅한 세팅값이 다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버클럭을 하는 과정은 너무 길어서 패스를 하고요. 오버클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오버클럭 가이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2200G와 3200G의 오버클럭 세팅값은 이렇습니다. 자, 우선은 2200G와 3200G의 오버클럭 세팅값입니다. CPU의 오버클럭 값은 2200G는 3.9GHz에 1.4V, 3200G는 4GHz에 1.385V로 설정을 했고요. 램 오버클럭은 동일하게 3200MHz에 16, 18, 18, 18, 36, 60, 1.35V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도 오버클럭을 진행했는데요. 2200G는 1600MHz에 1.275V, 3200G는 1700MHz에 1.275V입니다. 지금 설정한 값 이상으로는 오버클럭이 힘들었고요. 이것도 역시 CPU의 수열과 환경에 따라서 오버클럭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CPU를 제외한 모든 부품은 동일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럼 바로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시네벤치 릴리즈 50의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200G는 601점, 3200G는 623점이 나왔습니다. 두 제품의 오버클럭 후에 성능 차이는 대략 3%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시네벤치 릴리즈 20입니다. 2200G는 1504점, 3200G는 1555점으로 이전에 진행했던 시네벤치 릴리즈 50의 점수와 비슷한 3%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장 그래픽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3D 마크를 돌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다이렉트 X 11 기반의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2200G의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그래픽 스코어 3975점, 피직스 스코어 8441점, 컴바인 스코어 1257점이 나왔고요. 3200G는 그래픽 스코어 4026점, 피직스 스코어 8931점, 컴바인 스코어 1271점이 나왔네요. 그래픽 스코어의 경우에는 1%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고요. CPU 점수인 피직스 스코어의 경우에는 6% 정도로 오버클럭 전에는 20% 정도의 성능 차이가 발생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다이렉트 X 12 기반의 타임 스파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2200G의 타임 스파이 점수는 그래픽 스코어 1187점, CPU 스코어 3426점을 기록했고요. 3200G는 그래픽 스코어 1207점, CPU 스코어 3637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픽 스코어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1%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CPU 스코어 역시 6%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벤치마크는 역시 숫자 노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게임을 돌려보면서 프레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한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스타크래프트 2 그리고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총 4가지의 게임을 진행했고요. 변인 통제를 위해서 4가지 게임 모두 리플레이로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리그 오브 레전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옵션은 해상도 FHD 기준 모든 옵션을 매우 높음으로 설정을 했고요. 안티엘리어싱까지 체크를 한 풀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에는 3200G가 2200G 대비 최저 프레임은 4.3%, 평균 프레임은 3.8%, 최고 프레임은 3.9%, 하위 1% 프레임은 3.9% 더 높은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오버클럭을 해주면서 두 제품 모두 최소 프레임 80프레임 방어까지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타크래프트 2입니다. 스타크래프트 2의 옵션은 FH 해상도 기준 그래픽 품질을 최고급으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3200G가 2200G 대비 최저 프레임은 9.3%, 평균 프레임은 3.9%, 최고 프레임은 4.1%, 하위 1% 프레임은 6.6% 정도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의 옵션은 FH 해상도 기준 매우 낮은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상세 옵션은 이렇습니다. 결과는 3200G가 2200G 대비 최저 프레임은 5%, 평균 프레임은 2.7%, 최고 프레임은 1.8%, 하위 1% 프레임은 26%나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버워치의 경우에는 하위 1% 프레임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역시 FH 해상도 기준 모든 옵션을 매우 낮음으로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3200G가 2200G 대비 최저 프레임은 마이너스 3.3%, 평균 프레임은 4.7%, 최고 프레임은 11%, 하위 1% 프레임은 6.6%가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배틀그라운드는 다른 항목에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성능 향상이 있었지만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해봐도 최저 프레임은 2200G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한데요. 혹시 이유를 아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200G와 3200G를 오버클럭을 한 후에 벤치마크와 게이밍 테스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버클럭 이전과 오버클럭 후의 결과를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순정 상태의 2200G와 3200G의 차이는 꽤 있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지만 오버클럭 후의 성능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시네벤치 릴리즈 20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3D마크 결과에서는 공정 개선으로 인한 피직스 스코어만 차이가 있었을 뿐 실질적인 게이밍 성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래픽 스코어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타임스파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프레임 상승은 역시나 3200G가 앞서는 모습이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스타크래프트2 그리고 오버워치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2200G가 최저 프레임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결과를 봤을 땐 현재 이 시점에서 3200G를 구입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이고요. 가성비는 아직까지 2200G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3200G보다는 3400G가 훨씬 기대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3400G의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PBO가 지원이 된다면 PBO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숄더링이 적용되어서 발열 제어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3400G를 또 사야 하나? 아무튼 3400G의 가격이 하루빨리 내려가서 2200G를 완벽하게 대체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기타 의견이나 질문은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많은 제품 리뷰 영상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 팁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